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올린 일본 구구파의 한국 학계 침투에 대한 영상은 6만여 조회수에 비해서 댓글이 1000여 건이 넘게 달렸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더 심각하고 더 크게 왜곡된 역사관을 보이며 해외의 각종 미디어에 한국의 조작된 역사 및 문화를 심어놓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에 따르면 옥스퍼드 출판사가 출판한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국 고대사 중 고구려 지역을 중국으로 표기하고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Timelines of History 2018년 판에도 고구려는 사라지고 중국 한나라만 표기되어 있고 청나라 시기에도 조선을 아예 없애고 중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인들 2천만 명이 가입된 고대 역사 사이트에 발해가 중국의 역사로 소개되어 있고 대조영도 말가린이라고 소개하고 있어 이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이 사이트 관계자는 한국인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태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 이번 조선구마사의 논란으로 이 기회에 앞으로 제가 몇 차례에 걸쳐 중국의 한국 역사 왜곡과 문화 찬탈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 내용도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가능한 이 영상을 링크하시거나 다운받으셔서 가능한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일부 독자분들께서는 조회수 올려 수익 올리려는 게 아니냐고 매도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수익만을 바라보고 영상을 만든다면 어떤 종류의 영상들이 조회수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뢰를 주시는 독자님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 만들지 않을 뿐입니다. 아무쪼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많은 자료를 인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동북공정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정부가 사업비 약 3조 원을 들여 중국 동부지역 헤이롱장성과 지린성, 랴오닝성이 역사의 무대였고 유적이 실존하고 있는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기 위한 역사 왜곡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실체가 국내에 알려지자 당시 학계와 정치계, 국민들이 중국 여행 거부 등 거센 반발이 일었고 이에 중국 정부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면서 일단락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뒤로 은밀하게 공작을 계속했고 우리 정부와 국민은 10년 후 민간단체가 밝혀내기 전까지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동북공정으로 인해 한국 고대사인 고구려사와 발해사가 중국 역사로 둔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대사 지도에서는 한국이 아예 사라져 있습니다. 동북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왜곡된 고대사를 배운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고구려와 발해사, 고조선사를 실질적인 중국의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유적 대부분이 중국 지역에 남아있기에 고조선이나 고구려나 발해의 역사를 한국이 자신들의 고대사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국 고대사 왜곡이 심각한 중국과 일본 고대사 자료들에 의존하는 일제 식민사관에 익숙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역사학계의 주류를 이루면서 고대사 바로 세우기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는 민감하게 대응한 것과 달리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국내에서도 이미 동북공정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기 드라마였던 태자비 승짓기를 원작으로 중국 기업의 일부 투자를 받아 제작 방영하고 있는 휘전사극 철인 왕후의 도를 넘어선 역사 왜곡이 지금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번 조선구마사의 논란이 커지면서 재조명받았습니다. 철인 왕후 방영 당시 논란이 컸었다면 조선구마사와 같은 사극은 아예 제작조차 되지 않았을 겁니다. 조선구마사 대신 논란의 철인 황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류 콘텐츠를 선도하고 있는 연예기획사인 YG의 자회사인 스튜디오 플렉스가 공동 제작한 드라마입니다. 조선 472년의 왕조 역사를 객관적이며 꼼꼼하게 기록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국보 제151호인 조선 왕조실록을 찌라시로 취급하는 충격적인 만행을 저지른 엉터리 상극입니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1호이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주요 문화재인 종묘제례악을 술자리 게임으로 희화화하면서 언제까지 종묘제례악을 추계할 것이냐라고 말하거나 수라간을 찾은 중전을 상대로 넌 뭐야 어디서 계집애가 수라간을 들락거리느냐라고 고성을 낸 것은 500년 조선의 궁중 위계질서와 품격을 단 한순간에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뒤에는 중국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이 방송을 탔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철인 황후의 원작 태자비 승짓기의 작가는 다른 작품에서도 지독한 혐한을 나타내는 위험인물입니다.
이런 작가의 작품을 걸러내지 않고 국내로 들여와 조선사를 왜곡하는 퓨전 드라마로 가공해서 제작 방영한 것은 제작사의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돈의 만취에 무릎 꿇고 한국사의 왜곡에 앞장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은 고대사를 다루는 드라마에 어김없이 동이족이나 고구려, 발해, 고조선을 나쁜 부류로 묘사하거나 중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류 국가로 묘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시작은 왜곡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어 번 다시 접하게 되면 왜곡된 역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럴듯한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게 기본 인식 능력입니다. 일종의 세뇌로 일본이나 중국이 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순간 진짜 역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왜곡 역시 무서운 이유입니다.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현재까지도 고조선사를 신화나 전설로 여기고 있는 국내 식민사관 사학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중국인들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걸쳐 좋다라는 것은 뭐든지 다 중국 것이다,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억지를 부립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 내려진 한알령은 사실 겉으로 드러난 이유에 불과합니다. 한류로 대표하는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 유행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절대 반길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웃 국가의 대중문화가 자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간다든지 중국의 대중문화가 한국의 대중문화에 짓눌려 성장할 기회를 빼앗긴다는 식의 이유도 하나의 이유일 뿐 절대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이를 넘어서서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한국 대중문화가 중국 공산당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해석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양질의 한국 대중문화를 맛본 중국 국민들이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열광하며 우리는 왜 이렇게 만들지 못하나, 한국과 다른 체제의 차이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문화나 서양 문화 정도로 좋아하는 것으로 그치면 괜찮은데 유독 한국 문화에는 열광이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심취해 있는 것입니다. 한국 방문을 가장 선호하고 한국 글자만 붙어 있으면 모든 제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음식점 등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분유가 문제가 되자 다른 나라도 아닌 당장 한국산 분유를 찾았던 게 중국인들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중국 정부로서는 한류 문화가 중국에 급속하게 퍼진 이후 한국 문화를 때릴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 트집 잡아서 한국 문화를 때리겠다는 식으로 작정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핑계 삼았습니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문화 예속화 시도도 이런 이유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한국 문화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의 진정한 목표는 한국 문화를 아예 중국 문화에 예속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국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를 예속화시키려 하는 것은 중화 패권주의를 위함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차이나 머니를 뿌리면서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라고 가르치거나 그러한 입장을 지지할 것을 은연중에 압박합니다. 중국인 네티즌의 경우 트위터나 유튜브까지 몰려와 댓글 조작과 선동을 벌이고 애국심에 근거한 불매 운동을 조장하는 모습을 서슴지 않습니다. 역사는 왜곡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실태와 중국이 어떻게 역사를 바꿔치기 하고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